안녕하십니까.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입니다. 네,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. 네,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소식은 소식은 아니고 매뉴얼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. 바로 이제 비상시에 관련된 내용들을 읽어드릴 건데요.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알고 계시면 꽤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전부를 읽어드리진 않을 거고 일부만 좀 빠르게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. 비상시라고 되어 있는데 테슬라 긴급 출동 서비스 연락하기란 메뉴가 있습니다. 근데 긴급 출동 서비스보다 우리나라는 워낙 보험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보험을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도 사고를 당했든 아니면 차 자체에 좀 문제가 생겼을 때 테슬라 긴급 출동보다는 보험사를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. 보험사가 워낙 우리나라가 잘 돼 있으니까 이건 일단 좀 알고만 계시고, 그리고 이제 주행 가는 거리 부족이 있는데 가끔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테슬라가 막 0%가 돼도 막 10몇 킬로를 더 주행할 수 있다니 없다는 막 이런 거를 보시고 충전을 굉장히 급하게 하셔야 되는 상황임에 불구하고 좀 버텨볼까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가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. 그래서 갑자기 가다가 이제 차가 멈추고 그런 경우들이 좀 생기죠. 물론 그 전에 이미 전조 증상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.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갑자기 배터리가 닳았으니까 빡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차 가속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걸면서 주행을 못하게 만들어요. 계속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차가 서버린다 하시면은 긴급 출동 서비스라든지, 우리나라는 보험을 부르는 게 맞죠. 테슬라 긴급 출동 서비스하면 돈 나옵니다. 이거는 테슬라 잘못이 아니니까. 그래서 보험사를 부르시는 게 맞고, 이 주행 가는 거리 부족, 차가 멈췄을 때 뿐만 아니라 그냥 좀 주행하시는데 한 0%가 됐다, 그런데 충전할 곳까지 도저히 갈 수가 없다라고 하실 때도 비상 깜빡이 켜놓고 보험을 부르십시오. 보험 부르면 어부바 해가지고 충전소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하면 됩니다. 충전소도 이 공용 급속보다는 되도록 테슬라 슈퍼차저 있는 곳으로 좀 안내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강원도나 이제 경상북도, 경상남도 이런 쪽에 좀 슈퍼차저 밀도가 떨어지는 곳을 제외하고는 어지간하면 보험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다 슈퍼차저가 갖춰져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한 1% 남았는데 슈퍼차저에 도저히 못 갈 것 같아, 공용 급속 충전소도 못 갈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그냥 비상 깜빡이 넣고 차 세워 놓으시고 안전한 곳에 보험사 부르셔가지고 어부바 서비스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이거 가지고 보험을 불러도 될까 하실 것 같은데, 여러분들 보험 계약서 보시면은 이런 거 기본으로 막 30km도 50km도 되어 있습니다. 특히 저는 이제 보험에서 추천드리는 거는 100km까지 되는 게 있거든요.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얼마 돈도 안 듭니다. 몇 천 원인가 내면은 이 비상 상황에서 어부바 하는 거 100km까지 늘려줍니다. 그래서 저는 100km 정도까지 이렇게 늘려서 쓰는 거를 추천드리고, 이럴 때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전력이 없을 때 후드 열기인데, 이 내용은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차가 아예 잠겼을 때, 벽돌이 됐을 때, 요새 나오는 주니퍼나 하이랜드는 벽돌 상황은 거의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. 이거는 뭐 구형 차들, 제 차 같은 이제 비두기 모델 3나 미국산 모델 Y 타시는 분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, 뭐 이런 거죠. 차가 진짜 벽돌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어떨 때 벽돌이 되냐? 저전압 배터리가 완전히 나가버리고 하면은 벽돌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저전압 배터리가 달기 전에 고전압 배터리에서 저전압 배터리로 충전시켜주는 거 아니야? ADC가 있으니까. 근데 간혹가다 이 로직 같은 게 좀 잘못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. 꼬이는 경우들이 있고, 이 전압 배터리가 수명 다하기 전에 알림을 해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제가 겪었죠. 제 옛날부터 좀 구독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차 어부바 해가지고 실려갔던 적이 있습니다. 뭐 저전압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알림이 온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나가버렸어요. 한 3년 정도. 그러니까 지금 리튬이온 장착된 차들은 좀 해당 사항이 좀 없는 것 같긴 한데, 저처럼 이제 납산 배터리 들어간 차량을 타시는 분들 3년 수명, 저는 한 3년이라고 그냥 보고 싶습니다. 제 차 3년 만에 나갔으니까. 저도 이제 내년이면 이제 6년이죠. 내년에 저전압 배터리 그냥 돈 주고 갈 겁니다. 얘가 문제 있던 없든 상관없이. 왜냐면 벽돌 됐을 때 처리하는 게 워낙 이게 너무 번거롭고 하고, 또 어부바 해야 되고, 정말 좁은 주차장에서 갑자기 차가 벽돌이 됐다, 난감하거든요. 잠깐 좀 이야기가 샜는데, 말씀드린 거는 구형 오너분들 납산 배터리 쓰시는 차들 타시는 분들, 테슬라 말씀드린 거예요. 3년에 한 번씩 그냥 저전압 배터리 교체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리고 벽돌이 됐을 때
후드 열기, 이게 좀 핵심이지 않습니까? 간단합니다. 여러분들 차 앞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동그란 구멍이 있습니다. 내 차는 초음파가 없는데 초음파 구멍이냐 하실 수 있는데 아니고요. 이거 열면은 이런 식으로 빨간색, 검은색 단자, 이렇게 단자가 노출이 됩니다.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점프를 하시면 됩니다. 점프. 네, 점프 하시면은 충전이 되는 거냐? 전화 배터리는 충전 안 됩니다. 안 되고 그냥 신호를 잠깐 딱 넣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신호를 주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? 바로 갑자기 프렁크가 뚝 하고 열립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예 정말 차가 벽돌이 되면은 프렁크도 안 열립니다. 근데 왜 프렁크를 열려고 하느냐? 이 프렁크를 열어야 전화 배터리 뭐 교체를 하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근데 프렁크조차 안 열리면은 이거 난감한 거예요. 그래서 프렁크도 안 열리고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은 차 실어 가야 됩니다. 그것도 실어 가서 하체로부터 접근해야 됩니다. 이거 진짜 대공사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이런 거죠. 이거 따가지고 여기다가 쇼커 쫙 넣어주면은 여기에 갑자기 이제 전류가 팍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이 프렁크가 열린다, 잠금 해지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여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이거를 해가지고 계속 연결해 놓는다고 해가지고 충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. 여기다 충전할 게 아니라 아마 직접 꽂으셔야 될 겁니다. 근데 보통 저전압 배터리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이 충전으로도 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좀 임시 방편이다. 임시 방편도 아니고 좀 임시 조치 사항이다. 어떤 거 하기 위해서 바로 저전압 배터리를 직접 교체하기 위한 그런 조치 방법이다. 프렁크를 열기 위한 조치 방법이다. 딱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직접 뭐 점프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네모난 건전지 있지 않습니까? 9V짜리 그걸로도 작동합니다. 프렁크가 열려요. 보험 서비스가 오면 이 정도는 그냥 해주시긴 하는데 없다고 하시면은 건전지로 하실 수도 있고, 그리고 이거를 직접 점프를 안 뛰시더라도 보험사에서 오셨을 때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, 지금 이거를 보시고 까먹어도 됩니다. 이 매뉴얼 가셔가지고 여기 비상시 전력이 없을 때 후드 열기, 이것만 알고 계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. 이거를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, 까먹으셨을 때, 아 맞다, 구글에다 테슬라 모델 Y 매뉴얼 치고 비상시에 전력이 없을 때 후드 열기, 여기 들어가면 이런 방법이 있지라고 알고만 계셔도 충분히 이거를 보험사 직원분께 알려주실 수가 있다. 네, 그러면 이거 매뉴얼 보고 점프를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. 좀 비상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이 후드 열기 방법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보통은 안 생깁니다. 보통은 안 생기는데 간혹가다 생기면은 정말 난감하고, 보험사라고 왔는데 이 테슬라는 또 다른 차랑 좀 다르니까 아무런 조치를 못 취하는 경우도 있고 난감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알고 계시는 게 불상사가 터졌을 때 해결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된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 모델 Y 매뉴얼 읽어두기 시리즈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. 다른 나라 FSD 소식인데, 최근에 FSD가 미국 외의 지역에 뿌려질지 말지 선상에 좀 오르락 내리는 국가가 바로 있죠. 바로 호주. 네, 호주가 FSD가 조만간 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.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FSD 시연 영상들도 계속 좀 올라왔던 부분이 있고, 또 최근에 호주 지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또 트위터에다가 남기신 얘기들도 있죠. 규제 관련해 가지고는 뭐 걸리는 게 없다. 우리나라는 호주죠. 여기 조만간 릴리즈 될 것이다. 이런 얘기를 좀 대놓고 하실 정도로. 근데 이렇게 되기 전에 안 될 수도 있다,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또 있었습니다. 제가 뭐 유튜브에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UNEC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. 이때 사실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. 제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의 FMVSS를 따르는 국가 중에 호주가 들어있었거든요. 물론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. 한미 FTA 때문에 미국산 차량만, 거기에다가 뭐 몇 개 국가들 제가 보여드리면서 적어도 이 국가들은 미국에 있는 FSD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집어넣어도 규제상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나중에 보니까 또 UNEC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나, 실수를 좀 했나,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일단 그 UNEC 관련된 이유사항은 없다. 네, 이거 기사를 제대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규제 장벽은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. 제가 이거를 좀 다시 좀 알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. 호주가 이 미국의 FMVSS 그거를 완벽하게 준용하는 게 아니라 좀 일부를 좀 쓰는 것 같아요. 그 기본 그 세이프티 관련된 레귤레이션이 이 UNEC를 따르는 건 맞습니다. UNEC에 따르는데 FMVSS도 따른다. 그러니까 둘 다 따르는 거.
그러니까 이렇게 둘 다 따르는 국가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. 우리나라도 둘 다 따르는 국가 중 하나로 분류가 됩니다. 둘 다 따른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? 바로 한미 FTA에 의해서 미국산 차량들이 우리나라에 1년에 5만 대 이하로 수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별다른 우리나라의 규제 없이 미국 규제 그대로 따라서 해도 된다라는 그런 것이 있죠. 반면 우리나라 인증을 받으려면은 우리나라 인증은 UNEC를 좀 준용하는 면이 있다 보니까 UNEC를 따르는 거고,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남들이 봤을 때는 UNEC와 FMVSS를 둘 다 따른다 라는 거로 해석이 되는데, 모르는 나라가 우리나라 같지 않지 않습니까? 이게 나라마다 다 다를 거니까 조건들이. 그 중에 호주는 UNEC를 베이스로 하지만 FMVSS도 필요한 부분은 차용해서 쓴다. 결과적으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 막 틀린 얘기는 아니다 마냥. 네, 아무튼 호주가 조만간 FSD가 좀 풀릴 예정이고, 여기 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Hardware for First. 이게 또 차이나랑 똑같네요. 아무래도 미국이나 뭐 전 세계 FSD의 이 골드 스탠다드는 하드웨어 4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특이사항이니까 하드웨어 3를 처음부터 그냥 골드 스탠다드로 작동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, 아마도 계속 이렇게 하드웨어 4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하드웨어 4 먼저 뿌려질 가능성이 좀 높은 게 아니라 거의 100% 기정사실화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일단 호주도 마찬가지로, 중국과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4부터 뿌려지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3가 뿌려질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. 하드웨어 3를 타는 입장에선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.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어쩔 수 없습니다. 이 하드웨어 성능이 좀 딸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죠. 어쩔 수 없죠.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 3 오너분들은 또 다시 좀 궁금해 하시는 거 많이 있죠. 이거 레트로핏 해준다고 했는데 언제 해줄까? 이런 부분은 제가 뭐 수도 없이 말씀 드려가지고 더 깊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. 네,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릴 건데 그래도 좀 수요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이거에 대한 답이 내일 모레인가? 목요일이죠.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에 2분기 어닝콜 얘기에서 좀 다뤄질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. 어닝콜 하기 전에 테슬라 오너들 아니면은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그 질문 같은 걸 좀 많이 받거든요. 그걸 가지고 답변해주는 시간들도 좀 있는데 질문 내용 중에 좀 이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.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보면은 투표해서 좀 찬성표 많이 받은 그런 몇 가지 질문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하드웨어 3 오너들은 언제 레트로핏 받냐? 하드웨어 4로 갑니까? 아니면은 아예 하드웨어 5로 갑니까? 제가 이걸로는 한 5번 이상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 좀 질리실 수 있는데 이미 미국 사람들도 이런 생각 많이 한다는 것이죠. 하드웨어 4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예 하드웨어 5로 가는 거 아니냐. 하드웨어 5가 또 곧 나온다고 하니까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니? 라는 거. 그래서 일단 하드웨어 3 같은 경우는 여전히 버림받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업데이트에 좀 제외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귀신같이 좀 부활할 만한 여지들이 여전히 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아니면 방향이라도 이번 주에 있을 어닝콜에서 좀 밝혀지지 않을까 좀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저는 사실 이제 하드웨어 3가 하드웨어 5가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 차를 진짜 팔아야 되나? 서스펜션도 하이랜드 구했고 지금 이제 비행기 타고 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산이니까 FSD 걸림돌 없죠. 또 약간 좀 희망회로 너무 미치는 희망회로일 수도 있는데 얘가 갑자기 라이젠으로 같이 막 바꿔줘 이러면 야, 그럼 진짜 이건 진짜 20년 탈 수 있지 않나?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. 너무 나갔나? 죄송합니다. 아무튼 이런 레트로핏을 바라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. 어차피 FSD를 쓰지 못했으니까 새로운 차를 샀을 때 이전해줘라 이런 얘기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들끓고 있습니다. 유럽에서도 이미 그런 얘기를 했대요.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또 직접 답변했습니다. Sounds fair. 맞는 것 같아. 그게 공평한 것 같아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유럽에 FSD를 한 5년 전에 사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. 야, 우리 FSD 된다고 해서 샀는데 5년 동안 되질 않았어. 그러면은 야, 양심상 다른 테슬라 차를 샀을 때 이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네, 공정하다.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도 다시 FSD 이전 이벤트가 됐건 아니면은 그냥 확약권을 주던지 한 번은 무조건 해줄게 이런 것들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
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뭐 레트로핏을 해주든 아니면 FSD 이전 이벤트를 하든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영상을 제가 대본 없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못 드렸는데, 옛날에 뭐 구독자분은 아실 겁니다. 미국에 있는 FSD 소프트웨어를 어떤 국가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뿌렸을 때도 규제상 크게 문제가 없을 법한 그런 나라들 리스트. 대부분 미국의 FMVSS를 좀 따르는 국가들입니다. 여기에 1등으로 사우스 코리아가 써 있습니다. 이건 뭐 말씀드렸지만 미국산 차량에 해당되는 내용이고,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? 여기 뉴질랜드도 있고 싱가포르, 그리고 호주도 있다. 여기에 왜 호주 없냐? 네, 이거 뭐 호주 관련된 여기 AU지 않습니까? 오스트레일리아. 네, 호주 관련된 거기니까 이게 본인 나라는 빠진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밝혀진 거, 네, 여기 있는 국가들은 FSD가 좀 우선적으로 뿌려질 가능성이 있다. 유럽의 UNEC 이쪽이 규정이 좀 바뀌지 않으면은 이 국가들부터 우선적으로 뿌려질 가능성이 있다. 이미 다 나왔었습니까? 멕시코도 그렇고 도미니카도 그렇고 캐나다 공교롭게 지금 FSD가 다 뿌려지고 있는 국가. 차이나 같은 경우는 예외니까, 네, 굉장히 큰 예외니까. 그걸 제외하면은 이 국가들이 FSD에 좀 유리한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제가 항상 제 차를 지금 버리지 못한 이유, 돈도 없기도 하지만 사우스 코리아가 여기 껴있는 거, 제 근거가 이겁니다.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네, 오늘은 이 테슬라 매뉴얼 읽어드리기 비상시 상황부터 해서 호주의 FSD가 조만간 뿌려질 것 같다는 그런 소식, 그리고 호주 다음에 FSD가 뿌려질 수 있는 국가 후보 리스트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째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? 네,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이었습니다.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테슬라를 사면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완성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? 알리익스프레스에 테슬라 물품이 정말 많은데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. 전익남이 좀 추천하는, 저라면은 무조건 사는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알리 링크를 이렇게 걸어뒀습니다. 네, 제가 억지로 추천하는 거 없고요. 저라면 진짜 살만한 것들, 그리고 저도 안 쓸 건데 광고 때문에 억지로 넣고 그런 건 전혀 없으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네,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